그러면 이제 부가세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가세라는 것은 내가 번 돈이라기보다는 이제 매출액에서 실제 이제 매입했던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이제 10% 세금을 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 신고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그 신고 기한을 넘어서게 되면 내가 원래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20%가 더 붙습니다. 그 하루만 지나가도 20%가 붙는 게 이제 세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일단 부가가치세는요, 1년을 6개월로 나눕니다. 6개월로 나눠서 각 6개월을 과세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세금 신고 대상이 되는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되고요.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누어서 예정, 확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일서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1년이 있다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제 반으로 나누죠. 6개월씩으로 나눠서 앞에 상반기, 뒤에 상반기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즉, 2번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6개월치 한 번 신고하고 6개월치 한 번 신고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상반기를 1기라고 하고요. 하반기를 2기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되면 3기, 4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음 해에도 또 상반기는 1기, 하반기는 2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이 6개월도 길다, 3개월씩 자르자라고 해서 앞에 3개월, 상반기에는 이제 1월부터 3월까지겠죠? 3월이고 뒤에 3개월, 그러니까 2기에서도 2기의 앞에 있는 3개월은 이제 7월에서부터 9월까지일 거예요. 이 각각 앞에 해당하는 3개월은 예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도 예정, 여기도 예정. 그리고 이 뒤에 3개월을 확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신고 기간을 얘기를 할 때 앞에 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기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2분기는 1기 확정이다. 이런 식으로 기간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세금 신고 기한 같은 경우에는요. 부가세는 그 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신고 기간이 다음 달 2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반기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6월 30일까지의 내용을 다음 달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5일, 이 신고 기한이 주말에 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말이 지나고 난 다음 날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고 기간을 다 쪼개가지고요. 정말 많이 세금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4번까지도 세금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쪼개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이제 세금 신고 기간이 달라지는데 사업자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법인과 개인 사업자로 나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법인, 개인이 나뉘게 되는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에서는 어떻게 나뉘냐면 두 가지로 나눠요. 일반 법인과 소규모 법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 기존에는 원래 법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그러니까 능력도 있으니 그 분기별로 다 세금 신고를 해라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내용이 조금 달라져서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에는 형식은 법인이기는 하지만 이제 규모가 작으니 개인 사업자처럼 세금 신고를 해라 라고 조금 완화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인은 유형이 일반 혹은 이제 소규모 법인으로 나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게 나누게 되면 제가 여기서 면세 사업자는 안 다룰 거예요. 면세 같은 경우에는요, 부가세가 아예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학원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이제 생선을 파는 생선가게라던가 이렇게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을 파시는 분들은 면세 사업자거든요. 근데 이런 면세 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봤을 때 사업자가 아니세요. 그래서 신고할 의무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면세 사업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누냐? 여기도 일반이 있어요. 일반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규모가 조금 작다라고 하면은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간이과세자가 최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뉘었습니다.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낮은 간이과세자가 있고요. 이 4,800만 원 이상 되는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간이에 대한 전체 금액은 이제 8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이 간이과세자로 이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요, 지금 가장 규모가 큰 분들이 이제 일반 법인 사업자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4회 다 세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2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소규모 법인 사업자랑 개인 일반이 2회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세금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다 신고하는 거예요. 앞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1분기 4월 25일에 신고를 하고 2분기 4월서부터 6월까지는 7월 25일에 신고, 그리고 3분기 7월부터 이제 9월까지는 10월 25일에 신고, 4분기 10월서부터 12월 31일까지는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고 각각 이제 납부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개인 사업자 플러스 일반 이제 소규모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회 신고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세금 신고는 2회 하는데요, 납부는 4번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소규모 법인 사업자가 누군지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법인 사업자라는 것은요, 이제 직전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라는 것은 이제 세금 신고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부가세에서는 이제 6개월 단위로 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직전 6개월 동안에 공급가액, 공급가액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저희가 부가세를 제외하고 매출액,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액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옷 판매했었을 때요, 최종 손님 같은 경우는 1,100원을 내게 되는데 그 100원은 부가세였으니까 1,000원만, 이 1,000원만 공급 가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1,000원이 이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동안 다 합해 봤더니 이제 1억 5천만 원 미만이다, 1억 5천만 원이 안 되더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개인 사업자와 함께 2번 신고하고 이제 4번 납부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그러면은 세금 신고는 2회 하는데 납부는 4번 한다 그랬잖아요. 일단 신고를 하는 이 2번은 언제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가세에서는 이제 6개월 단위로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과세 기간, 세금 신고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번 신고를 할 때는 1월에서부터 6월까지를 7월 25일에 신고하는 이때 거 한 번 신고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하반기 7월서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하는 신고, 이거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이 아니었던 때가 언제가 있나요? 지금 4월 25일에 신고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10월 25일에 하는 신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만 한다는 건데요. 이 납부를 어떻게 금액을 설정하냐면,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했던 금액의 50%를 이번에도 내면 되겠다. 뭐 지난 이제 6개월이랑 비슷하게 계속해서 이제 운영을 할 테니 그 금액의 50% 미리 내놓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예정 고지 때 이 납부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또 다음 6개월치 세금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차감을 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는 저희가 신고를 한 거예요. 세금 신고를 해서 이 6개월치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300만 원을 냈다고 칩시다. 300만 원을 저희가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10월 25일, 이 10월 달이 됐었을 때요, 세무서에서 이 금액의 50%를 고지서로 이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50% 금액인 150만 원을 미리 좀 내놔요. 이 금액은 지금 저희 이 3분기에 발생한
금액이 아니에요. 지난 6개월치의 금액의 그냥 50%를 이번에도 비슷하겠지 하고 고지한 거에 대해서 납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반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뭐 부가세가 7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이 700만 원 전체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이때 150만 원 이미 납부를 했잖아요. 150만 원 차감하고 나머지 550만 원에 대해서 납부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개인 사업자라던가 아니면 소규모 법인이 6개월치를 한꺼번에 이 700만 원 납부하면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 내라는 의미도 있고요. 사실 이제 국가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 6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게 너무 텀이 길다 보니까 좀 더 자주 걷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정 신고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예정 고지,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걸 예정 고지라고 하고, 만약에 법인 사업자가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예정 신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예정 고지 같은 경우에는요,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 갑자기 뭐 매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난 6개월보다 훨씬 더 세금이 적게 나오실 수도 있고, 혹은 사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많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무조건 내가 고지된 금액을 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때보다 막 3분의 1 이상 납부세액이 떨어진다던가 하면은 이제 신고를 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 지난번에 신고했는데 예정고지 안 날라오던데요 라고 하시던 분들은 혹시 그 금액이, 그 50%가 되는 금액이 50만 원 미만은 아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소액일 경우에는요, 고지서가 안 날라옵니다. 그 금액이 5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이제 세금 신고 기간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판에 구분을 해봤습니다. 일단 1년을 부가세 법에 따라서는 이제 6개월 단위로 나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6개월 단위로 나누고, 이 6개월도 너무 길다, 3개월 단위로 나눠서 이 앞은 예정, 뒤에 3개월은 이제 확정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자 유형으로 봤었을 때 법인,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너네는 규모도 있고 세금 신고할 능력도 되니까 이 분기별로 다 세금 신고를 해 라고 정해 놓은 거고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일반이신 분들, 그 다음에 소규모 법인이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정해놨던 6개월 단위로 이제 세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예정 고지를 통해서 이제 납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가 그 두 부류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1년에 대해서 통합해서 한 번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또 간이과세자분들은 저희가 앞에서 봤던 이 산식 있잖아요. 이거랑 조금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뒤에 추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세금 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간이 세금이라고 표시하는 부분은 4,800만 원 넘으신 분들은 이제 세금 계산서가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되시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때 한 번 세금 신고를 더 하셔야 돼서 제가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